인터뷰 디스커션은요, 충분히 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.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일종의 어떤 역할극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역할극인데 그 역할극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면, 역할극은 대사가 정해져 있잖아요, 보통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내용이 정해져 있고, 그 대사가 정해져 있고, 그 작품 속의 내용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인터뷰 디스커션은요,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어떤 내용이 나올지. 우리가 인터뷰할 주인공을 선정하는 거예요. 아까 그 상장 디스커션 했던 것처럼, 여기서 이제 뭐 토끼를 인터뷰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토끼를 인터뷰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. 그런 다음에 그 아이한테 너 누구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? 이렇게 하고 이제 토끼를 했다고 칠게요. 그러면 이제 엄마가 토끼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물론 엄마가 토끼를 하고 아이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. 둘 다 가능합니다.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. 어려워서 한번 잘 보세요. 네. 그 다음에 그 인터뷰 디스커션 질문을 준비할 때, 이거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. 작품하고 관련 있는 걸 질문해 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토끼한테 질문을 할 건데, 토끼야 너는 남자니 여자니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, 아니면 남자인 것 같아. 너 여자친구 있니? 결혼은 했니? 뭐 이런 거는 되게 잉여적인 정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물어볼 필요는 없죠. 거북이가 첫 번째 경기 때 이렇게 막 달려서 나갔잖아요. 빨리 나갔는데, 야 너는 왜 비겁하게 토끼 자고 있는데 깨우지 않고 너 혼자 그렇게 앞질러 간 거니? 너 그거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? 이것도 질문인데 비난조죠. 그쵸? 일종의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을 생각해 주면서 질문하도록 하는 거예요. 한 번에 하나만 질문한다. 이게 또 되게 의외인데, 이렇게 질문을 막 3개, 4개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걸 한 번에 막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만 질문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4번째, 질문과 예상 답변을 뭐 분리한다. 요거 이따가 예시를 한번 볼게요. 자,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꾸물이를 이겨서 기분이 어땠나요? 이거 이제 토끼가 이겼잖아요. 그래서 이제 토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기자예요.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어떤가. 근데 지금 보면은 완성된 문장 만들기를 연습해야 된다. 그래서 좀 구체적인 상황을 해야 되는데, 위 질문은 이 작품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꼬물이를 이긴 것부터 물어보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. 왜냐면 다른 질문들은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한 거였거든요. 2번째, 첫 경기에서 졌을 때 억울했나요? 이거. 그러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질문을 해야지 그나마 순서가 맞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꼬물이 이겼을 때 기분이 어땠냐? 이거는 좀 뒤쪽에 질문을 했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첫 경기에서 졌을 때 억울했나요?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. 억울했나요? 라고 하잖아요. 그 애들이 100% 네라고 대답해요. 또 이거 첫 번째 경기 지고 억울했나요? 그러면 네라고 대답해요. 그러면 이제 우린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터뷰 디스커션 이런 걸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,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, 주인공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지금 말 시키는 건데, 예, 아니요,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은 되게 뭐 얘기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억울했나요?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지 않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그 건조하게 질문하는 거. 네. 한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첫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애가 억울했다,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, 뭐 슬펐다,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억울했냐?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기만 합니다. 네. 3번째요. 경기가 끝나고 슈퍼거북이 부러웠나요? 이렇게 했어요.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경기에 지고 난 다음에 꼬물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?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부러웠나요? 그러면은 네,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좀 막기 위해서 경기 지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?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. 그래서 물어봤어요. 기자가 첫 경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? 그랬더니 토끼가 아주 이상했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이게 실제 학생하고 했던 내용이거든요. 아주 이상했대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. 이렇게 좀 짧게 대답하고 끝났거든요. 그러면 이런 때는 추가 설명을 더 요구하면 돼요.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. 어떤 기분이 들었던 거죠? 왜 어떻게 이상했어요?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.
거북이는 아주 느린데 나를 어떻게 이겼나요? 이상했습니다. 난 그냥 졸려서 잔 것일 뿐인데. 자, 그럼 이거 내용이 맞아요, 안 맞아요? 이거 내용 맞아요, 안 맞아요? 내용이 안 맞잖아요. 토끼가 첫 번째 경주에서 졸려서 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늦게 오니까 약간 이렇게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. 내가 좀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겠네.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낮잠을 자는 아주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졸려서 잔 게 아닌데 지금 잘못 쓴 거예요. 그럼 내용 파악 잘 안 된 거죠. 네. 이제 모범 토끼 나왔습니다. 거북이가 느리니까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. 경기가 너무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북이가 근처에 오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서 극적으로 이기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려가지고 거북이가 이겨서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. 이렇게 쓴 거죠. 이거 모범 토끼죠. 네. 그 다음에 기자가요. 다시 물어봐요. 모두 슈퍼거북을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죠. 그 시기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나요? 고독하게 지냈습니다.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러니까 좀 내용 파악을 어떻게 보면 좀 정확히 잘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암울하게 지냈는데 왜냐면 나중에 얘가 다시 도전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, 선생님이. 고독하게 지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토끼가 나중에 재도전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? 이렇게 더 끌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유도를 이것도 좀 생각해봐. 이건 지금 생각을 못했으니까 맨날 뭐 고독하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나중에 꼭 꼬물이를 이기리라고 각오하며 몇 날 며칠을 훈련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 말 안 들어. 이런 애들 말 안 듣는 애죠. 훈련 안 해도 전 빨라요.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훈련 안 했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안녕 하고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.